인간의 강점을 다룬 34가지의 테마들 중에 내 거 상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5가지의 테마를 알려줍니다. 그냥 우리 MBTI 같은 거 하는 식으로 되게 가볍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약간 워크숍처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만족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살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게 아마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정 부정 겹치는 새해에 여러분들 나를 좀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걸맞는 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책 자체를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책이 뭐냐면 갤럽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갤럽에서 강점조사라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드가 이 책을 사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 테스트만 구매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구매하는 가격이나 이 책을 사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찍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가격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이렇게 책도 하나 사시고 그 테스트도 할 수 있는 루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일반적인 테스트는 제 기억에 한 25,000원? 정확하진 않은데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모든 결과를 더 자세하게 보려면 막, 그리고 뭐 코칭도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막 8만원짜리 몇만원짜리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2만 얼마짜리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면 하실 수 있는 그 강점 검사를 이제 클리프턴 스트렝스라고 부르는데, 이 클리프턴은 뭐냐면 그 클리프턴 스트렝스라는 강점 조사 테스트를 발명하신 분.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대가로 불리는 맞아. 도널드 클리프턴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분이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셔서 만든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우리 MBTI 같은 거 하는 식으로 되게 가볍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항당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좀 30초 정도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로 그냥 계속 찍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꽤 많은 문항이 있고 한 20-30분 정도 걸리고요. 그거 테스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게 총 34가지의 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점을 다룬 34가지의 테마들 중에 내 거 상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5가지의 테마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34가지 테마의 순위를 다 알려면 돈을 더 이제 많이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위 5개를 아는 걸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위 5개의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PDF 파일 형식의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내 5개 테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테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테마의 조합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B, C 뭐 하고 XY라는 강점이 있고, 차장님은 A, B, C 가나라는 강점이 있으면 A, B, C가 똑같이 겹쳤어도 사장님은 가나, 나는 XY에 의해서 성질이 달라지면서 보고서의 그 A, B, C 항목에 해당하는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오는구나. 네네. 그래서 그 5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또는 내 다른 순위들의 조합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똑같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믿음이 간다. 그러니까 저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부서에서 그 강사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다 같이 하고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기가 했던 워크숍 자료 같은 거를 좀 이제 결과지를 바탕으로 저랑 또 다른 동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그거를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같이 한번 해봤어요. 저희는 이 테스트는 각자 집에서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숍을 거의 3시간에 걸쳐서 그 친구가 했던 활동 같은 걸 이제 같이 해보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되게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일단 제가 저의 강점으로 나온 5가지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34개의 테마들은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행력, 영향력, 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이렇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이게 골고루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그날 워크샵 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은 관계 구축에서만 5개의 강점이 나왔어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행력 카테고리가에서 안 나왔고 영향력, 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에서 이렇게 좀 골고루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카테고리랑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실행이라는 강점이 나왔는데 이게 빨리 착수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실행력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력 카테고리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온 건 개별화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 개별화 테마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너는 뭐 이런 타입의 사람 저런 타입의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성이나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신경 써서 관찰하고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다양성이 있구나 이런 개성이 있구나 이거에 되게 집중하는 거래요. 또 타인의 강점 이런 거에 되게 관찰하고 그거에 의해서 관계를 쌓고 그 사람들한테서 또 그런 뾰족한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별화 테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서 높게 나온 건 전략 테마였어요. 이 전략 테마는 전략적 사고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딱 보고 어떤 패턴 같은 걸 빨리 파악하려고 하고 그걸로부터 어떤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 머릿속에서 구축을 해서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아닌 것들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결국 나의 하나의 목표나 어떤 내 전략을 채택해서 그걸로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높게 나왔고 이거 세 번째로 높게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 카테고리의 행동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 행동 테마는 나는 뭐든지 다 실행에 옮겨야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사고해보는 것보다 이제 직접 실행에 옮겨야 결과가 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논의하고 이러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언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럼 이제 빨리빨리 하자!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나온 게 최상화 테마. 이것도 영향력 카테고리인데 어떤 못하는 걸 평균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거를 최상의 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좋아한대요. 그런 사람들이랑 잘 맞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또 관계 구축에서 나온 절친 테마였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절친 테마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lator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에 되게 가치 부여를 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감당해서 내가 나를 완전히 다 그냥 까발리고 나의 약한 부분이나 이런 걸 다 노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에 되게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나왔어요. 저랑 이걸 했던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여기서는 이게 약간 내추럴한, 그러니까 본투비 갖고 나오는 특성이라고 했거든요. 본성이라고. 근데 사실 저희가 느낀 건 이거를 두 번째 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입사 입사 초반에 그리고 지금 막 7, 8년 차 돼서. 근데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생의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달라진다 하더라도 아마 아예 없던 게 생긴다기보단 한 1등에서 7, 8등 정도의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닐까. 자기한테 아예 없었던 게 막 생기고 이러기보단 하긴.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서로 읽어보고 만 게 아니라 다 같이 약간 워크숍처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자기의 5가지 테마를 어우러서 자기를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보기 돌아가면서 그런 걸 해봤고 근데 이거를 이 5가지 다 우겨 넣어도 되고 이 5가지를 합쳐보니까 한 단어로 나는 뭐야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자유롭게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자기 5가지의 테마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테마 그 다음에 가장 이 5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테마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강점이지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최상화 테마 같은 게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항상 뭐 어떤 거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겠어요. 사람이 최고가 못 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 나는 나를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막 갈아놓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갖고 싶은 테마, 내가 안 가진 5가지가 아니라 다른 29가지 중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테마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계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갖고 싶은 테마가 집중이었어요. 근데 집중이 뭐였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딱 포커싱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시키고 책임감을 갖고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5가지 테마를 이제 이쪽에 쭉 쓰고 왼쪽에 위에 긍정적으로 발현했을 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 그거에 따른 보완 행동을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스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동 테마는 내가 빨리 행동에 착수하고 뭐 고민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건 긍정적인 발현은 내가 더 얻는 게 많고 경험하는 게 많고 근데 경험이 항상 예상과 다르고 예상을 뛰어넘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진짜는 이런 거구나 하고 더 많이 배우고 후회가 안 남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나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으니까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주의를 요하고 그러니까 보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좀 나를 자신을 누르고 너그럽게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내 자신한테 하는 것도 내가 너무 부담되거나 갈려나가지 않은 선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 너그러워져야겠네. 이렇게 썼고,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의 주의와 보완 행동을 다 쓰고 나니까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다 요약해서 하나로 쓴 게 있었는데, 진정하자, 컴다운, 막 최상화, 행동, 막 전략, 막 난리가 났어. 막 절친 막 난리가 난 근데 거야.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덜 그래? 다른 친구들은 막 이제 긍정, 막 이런 거 심사숙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대부분 모두가 다 절친 테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상화 테마가 나온 친구도 많았고, 근데 저랑 완전히 다른 테마들이 나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뭐 보수 이런 게 나온 애는, 보수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아니 보수적이다 할 때 보수적이다. 아니. 문제가 뭐 이렇게 땅땅 고치는 거, 픽스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고 해결하는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성격의 사람. 그런 것들이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가진 강점이랑 또 되게 다른 거거든. 뭐 긍정 막 이런 게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되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진짜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항목들이었고, 근데 이게 이렇게 3명이서 이걸 하고 쓰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할 때보다 한 명이든 2명이든 더 같이 할 때가 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테스트 한 거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막 엄청나게 의미 있다고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이거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내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피드백을 해주고 맞아, 내가 평소에 느낀 너는 뭐 약간 이랬어, 막 그렇게 적용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서로 해주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좋았지만 내가 몰랐던 친구의 모습을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약간 이 친구가 이런 면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친구였구나, 이 친구 진짜 이런 강점이 있고 이렇게 강인한 애였네,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저는 진짜 너무 만족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언제 차장님이랑도 같이 해보려고요.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게 이 테스트 자체보다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꼭 이게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들이랑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질문지를 짜서 그거를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하면 약간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기 힘들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를 잘 아는 친한 2-3명 정도의 사람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월 첫 주나 둘째 주 합시다. 좋아요. 네. 여러분도 주변의 지인, 친구, 가족과 함께 갤럽 강점조사 워크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년 새해 목표 세우시면서 구정 전에, 아니 구정 연휴 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0살 차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